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좀 빠지다 보니까 또 이제 악의적인 댓글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악의적인 댓글을 반복적으로, 또 이제 비꼬는 댓글들을 반복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글쓰기 권한을 바로 이제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김연암동님이 연암동님하고 이제 큰 부경아님이 기사 올려주신 거 같이 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도미넌스 차트, 리플 달러 차트와 리플 BT 차트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Q&A 한 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연암동님이 올려주신 기사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시기가 조금 늦춰질 뿐 우리가 바라는 불장이 오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미국 쪽 세력들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로 가느냐 마느냐 망설이는 중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올려주신 기사를 보면 트럼프 백악관에서 파월 회동 면전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제 뭐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성공으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그만큼 이제 급하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이 지금 올려놓고 있는 이 다우 주가 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야지만이 자신이 재선을 하는데 무난하게 재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계속 이게 정치적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기사를 읽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방금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과 매우 화기애애하고 좋은 만남을 마쳤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마쳤다라는 거겠죠. 아마 파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낮은 인플레이션, 통화 완화, 달러화 강세와 그로 인한 제조 파급, 중국, EU 등과의 무역까지 모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늦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그때 이제 이 기사 같이 봤었죠. 우리는 마이너스까지 금리를 내려서 돈을 빌리면서도 이자를 받고 있는 국가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나도 그런 돈을 받고 싶다. 저도 이제 받고 싶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같이 받는, 나에게도 이제 그런 돈을 달라, 이렇게 이제 말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에 왜 이런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까,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저는 표현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그 김연암동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세력들은 트럼프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에 다른 누군가로 이제 갈 거냐, 그 부분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망설이고 있는 거라고 김연암동님이 써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를 선택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뭐 재선 전까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금리 인하 해주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서 뭐 다우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시켜주는, 주가를 이제 유지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재선 전에 어떻게 보면 주가를 폭락시켜서 트럼프가 재선에 쉽게 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 이제 그 부분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건강선도 채널 탑TV님이 잠깐 지난번에도 한번 써주셔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한번 구독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단 구독을 눌러놨는데 영상을 이제 건강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올려주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큰 부기영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번에 댓글로 어떤 분이 홍콩인가 중국에서 알바해서 뭐 채굴장에서 그때 알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상승장을 받고 거기에서 2년 뒤에 다시 모이자고 하면서 다음 상승장 재료로 ATM이다 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써주셨고, 관련된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관련된 이제 기사는 그 비트코인 코인 ATM 레이더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그 ATM 기기들 그리고 위치를 이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17일자로 6,000대를 이제 넘어섰다.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했는데, 이 6,000대 ATM 기기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깔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보이지 않는데, 나라별로 이제 보면 미국이 4,125대, 그리고 캐나다 729대, 미국하고 뭐 캐나다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영국 295대, 오스트리아 193대, 스페인 86대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 암호화폐 ATM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46.6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성장률인데, 그만큼 이 ATM기 사업이 유망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TM기도 깔려 있는 것도 이제 보이지도 않고,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도 없는데, 지난번에 서울에서 뭐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선진국들, 금융 선진국들이 이미 자신들이 세팅이 다 완료가 돼야지만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때 도입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내용 기사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 그럼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간단하게 지난번에 이제 도이치뱅크 차트 봤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위치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도이치뱅크 차트 설명을 드리면서 리먼 브라더스 차트와 이제 거의 흡사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리먼 브라더스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수렴 하다가 아래로 이탈해서 반등 나오고 깨고 내려온 다음에 흘러내리다가 이때 파산 신고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삼각수렴 지난번 방송할 때 위치가 어디였냐면 이때 이제 여기였습니다. 여기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 삼각수렴 상단부 맞고 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아직까지 아래를 깨진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추세선 삼각수렴 추세선 하단부를 깨고 내려온다. 그래서 아까 그렸던 것처럼 그런 리먼 브라더스 그림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파산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이제 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모습이 흡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일단 그 그림 자체가, 이 회사 자체가 이렇게 2008년도 이후에 완전히 이제 죽어가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 지금 이 마지막으로 이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이탈되면서 이 만약에 하락 채널을 이제 이탈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파산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런 파산 발표를 하기 전에 아마 리먼 브라더스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제 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았겠죠. 다 알고, 야, 리먼 브라더스 이제 살리기 힘들다 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최대한 빠져나가고 덜 다치는 쪽으로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질질 끌다가 어느 타이밍이 됐을 때 파산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도이치뱅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까 이제 뭐였죠? 김연암동님이 올려주신 트럼프 대통령 파월 의장한테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갑자기 도이치뱅크가 파산 발표를 하게 되면 준비가 안 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정치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다 되고 세팅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런 부분도 도이치뱅크도 파산 발표를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8,177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어제 설명드린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우리가 프랙탈 이론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위치로 이제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는데 어제 이렇게 봤던 이유는 뭐였냐면, 일단 이 7,700달러 바닥 찍었고, 그 이후에 이 7,700달러보다 저점을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급반등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봤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봤던 건데, 지금 이 자리가 결국에는 뭐였냐면 그냥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높이는 다르지만 이 모습이었던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모습은 이게 이제 하락세경에서 아래로 이제 이탈했다라고 보고, 이 높이는 이때보다 높이를 높이지 않고 낮춘 상태에서 진행됐고, 그 이후에 하락세기 이탈하는 트랩을 만들어줬고, 이게 이제 트랩이었다라고 하면요, 트랩을 만들어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여기에서 이제 돌아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이 지지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7,900달러 그리고 이 7,700달러 이 정도
라인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피보나치로 보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이 61.8을 어제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그 61.8 라인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78.6까지는 열어놓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보고, 78.6 라인이 이 7,900달러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트랩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여기서 이와 같이 좀 횡보해 주다가 다시 어느 정도 정리를 시키고 돌아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비트맥스에서 어제 또 한번 롱 물량이 청산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이제 6,700만 달러로 나오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새벽에 체크했을 때는 8,300만 달러로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화로 얘기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거의 이제 900억 원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해당하는 롱 물량이 또 한번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돌려 세워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모양이 이 마지막 모양만 조금 달라졌지, 이 높이만요. 이 높이만 달라졌지, 이 높이만 달라진 겁니다. 이때는 저점을 높였고, 이번에는 여기서 저점을 낮춘 상태에서 트랩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패턴은 뭐 거의 같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자리를 그럼 이제 이 자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돌려 세워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너스 차트 이제 볼게요. 도미너스 68.3에서 진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68.3 라인 11월 10일에 68.3에 도달한 이후에 지금 거의 이제 10일 동안, 10거래일 동안 68.3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121선과 201선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났고, 이 하락 채널에 상단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일단 어제 살짝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음봉 맞고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걸쳐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이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결정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하락 채널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고, 일단 이 하락 채널을 안에서 유지해주는 그런 그림대로 진행된다.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는 이제 도미너스는 빠지는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하락 채널 유지해주면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도미너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리플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리플 달러 차트, 2017년도 차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있는데, 뭐 거의 다 왔는데 맨날 빠지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어떤 사물을 볼 때, 뭐 사물이든 어떤 차트든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보는 거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건 이제 끝났다, 이 차트는 끝난 거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차트와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물론 이제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으로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이제 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로 야 리플은 끝났고 리플 차트는 죽었다, 이제 리플은 다시 회생 불가능하고 어떤 분들은 뭐 100원 간다, 뭐 10원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2017년도 모습을 볼게요. 지금 2017년도 지난번에 이현걸님이 의견 주셨던 게 뭐였냐면, 이 내시한봉 차트입니다. 내시한봉 차트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올라와서 수렴하다가 넘어가는 이런 그림이었죠. 이렇게 설명드렸고, 여기서 이때 첫 번째 하락 나왔던, 여기 첫 번째 이렇게 하락 나오고 반등했던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수평선, 지지 저항 라인을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0.006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0.006달러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하락 나오고 반등해서 올라왔던, 여기서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다 지지를 받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래 꼬리는 이렇게 깨고 내려왔지만, 아래 꼬리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현재 저는 지금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렇게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락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 아랫부분, 첫 번째 깨고 내려와서 이 아랫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수평선 그렸을 때 이 라인이 0.025, 이 0.025달러를 계속해서 이제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랫꼬리를 살짝 깨고 내려왔지만 이렇게 지켜줬고, 이때는 이제 아랫꼬리 터치하고 이제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0.025 라인, 이 라인을 0.025가 아니라 0.25죠. 0.25 라인을, 25달러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거의 같은 형태로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이 0.25달러까지 내려왔던 이제 이 모습은 2017년도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와 있는 게 되겠죠. 저점을 낮추면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간지 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리플 달러 차트 볼게요. 리플 BT 차트 보겠습니다. 리플 BT 차트, 일단 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XRP가 좀 더 이제 많이 빠지면서 살짝 아래로 내려왔다가 아래꼬리 달고 이제 올라와서 다시 3,000 사토시에 이제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내시간봉에서요, 이 삼각수렴 중심, 이 중심이 3,10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100 사토시인데, 이 3,100 사토시에서 지금 거의 이제 2,950 사토시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3,100 사토시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지금 BT 차트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일봉 차트 보시면 121선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에서 계속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고,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20주평선에 안착해서 계속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분들은 안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어느 정도 거의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까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BT 차트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121선이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충분히 바닥을 다지면서 수평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루나님이 올려주신 댓글 질문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나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CJ님이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읽어볼게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회계사가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물어보길래 이 친구가 관심이 있구나 하고, 제가 아는 여러가지 암호자산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그 친구의 답변은 그런 두리뭉실한 의견 말고 확실한 증명이 되는 가치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 가치에 대해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 초기 시장이다 라고 말을 해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진 짧은 지식으로는 그 친구가 원하는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없었나 봅니다. 한편으론 나도 이랬던 적이 있었으니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를 매우 아프게 하네요. 눈물 날 정도로. 미래에 그 친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증명이 되리라 다짐하며 오늘도 이장님 영상에 위로받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CJ님이 굉장히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반박 근거를 들어볼게요. 회계사분께 직접 이 글을 이제 보여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셨고, 일단 제가 답변 글을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내가 이제 누군가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야, 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넌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CJ님이 답변해 놓으신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J님이 써주신 1번, 2번, 3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코인 자체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없으니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 가 아마 주된 공격 포인트라면, 금은 무슨 현금 흐름을 창출하길래 저 가격인지 물어보세요. 2번 우왕청심한 금박 산업용으로 쓰이는 금의 실질 사용이 있지 않겠냐 라고 한다면, 진짜 그런 용도만으로 금 이론수의 저 가격이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코인을 이용해 가치를 몇 분 안에, 비트라도 1시간 안에 전송할 수 있다면 그런 기능에 대해 실질 수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소량의 실질 가치는 있는 거고, 다만 그 실질 가치만으로 현재의 가격 흐름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트만 따로 확실한 증명이 없다고 욕먹을 필요는 없다. 세 번째, 금이랑 비교하는 게 말이 되니, 인류 역사 속에 차지하는 금의 위치를 본다면 말이지 라고 한다면, 일단 말이 좀 안 되긴 하지 라고 하시고,
만약 말대로라면 대략 1달러의 가치가 될까 말까 한 데이터 덩어리가 왜 7, 8년간 몇십 불에서 몇만 불, 2만 불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CJ님이 워낙 이제 답변을 뭐 잘 달아주셔서, 제가 이제 따로 답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돈, 이 법정화폐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법정화폐가 거래가 되는 근거는 뭐냐, 그리고 법정화폐는 뭐를 담보로 이게 유지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담보는 없습니다. 담보는 없고 정부에서 그냥 찍어내는 거죠.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달러도 마찬가지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됐을 때 달러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전에 이제 근본위제에서 근본위를 폐지하고 넘어온 아무 이제 기반 없이 발행을 하고 있는 이 법정화폐, 그리고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인 또 달러에 연동돼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원화도 당연히 이제 담보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담보가 없는 이 법정화폐는 어떻게 가치가 유지가 되는가? 이거는 결국에 신뢰입니다, 신뢰. 그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신뢰가 깨지면 유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당연히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다른 나라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 그런 나라들을 보면, 나라에서 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화폐 개혁을 통해서 공 5개 지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발행하는 이 볼리바를 믿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나라의 국민들은 야, 이거 어차피 니들 또 찍어낼 거잖아, 이렇게 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어떤 담보라든가 이게 아니라 결국 그 시스템 안에서 신뢰가 유지가 되면 그때는 그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신뢰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가치는 없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CJ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금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인들이 금은 이 정도의 가치를 유지한다라고 믿고 사용하고 서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술품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매겨서 평가하는 그 사람들 네트워크 안에서 그 가치가 유지되는 거죠. 저한테 만약에 제가 돈이 뭐 진짜 많아서 1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0억짜리 그림을 갖다 주고, 야, 이 그림 저한테 1000억에 살래, 이거 1000억, 뭐 예를 들어서 2000억 가치에 있는 그림인데 1000억에 살래 하면 저는 이제 망설일 겁니다. 이게 실제 1000억의 가치가 있는지 저는 이제 믿지 못하니까. 이런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비트코인도 법정화폐처럼 어떤 담보는 없지만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 뭐 법정화폐 국가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실제 뭐 채굴하고 사용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네트워크 안에서 비트코인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다, 신뢰를 기반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 신뢰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치는 계속해서 이제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